안녕하십니까.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정향입니다.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이 암들의 특징은 잘 낫기도 하지만 재발이 잘 된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단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이거는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처음에는 그 좋은 습관대로 잘 지켜 나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겉으로 보기에 정상인들과 똑같아지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방심하고 본인도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술, 담배를 끊고 운동을 매일 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외식은 좀 삼가고 또 이제 튀김이라든가 직화구이 같은 거 그런 고기는 먹지 않고 그런 것들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제 계속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몸이 약한 정상인이다. 암 수술을 받아서 정상인이긴 하지만 나는 몸이 약한 정상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로하지 마시고 피를 많이 흘리는 수혈이 필요한 수술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과로가 암 재발의 큰 원인이 됩니다. 과로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전보다 굉장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변에서는 하더라도 내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더 이제 내 몸의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지치기 전에 미리미리 쉬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거나 철심을 박는 디스크 수술이라든가 치질 수술 같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수술들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 1, 2기 이제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술요법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수술을 할 때 암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임파절을 같이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 임파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백혈구가 그런 어떤 바이러스 같은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이 임파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파절들을 암 수술로 인해서 떼어내면 당연히 그런 암세포 같은 그런 거를 없애버리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몸의 세포 수가 60조 개라고 합니다. 이 60조 개의 이 세포가 세포 수명이 다하면 그렇게 매일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3,000개의 어떤 매일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 백혈구 중에 T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암세포를 능히 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분들, 이렇게 암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임파절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지고 또 임파절이 부족한 상태에서 백혈구, 적혈구 숫자가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이제 출혈이 많은 어떤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암이 더 잘 재발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 나는 수술 같은 거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받거나 주변 사람들이 또 뭐 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이제 그렇게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아집니다. 그럴 때 더 약해져서 수술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미리 수술을 받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든가 또 뭐 철심을 받는 정도의 디스크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 무릎당 피를 한 1.5리터의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수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양쪽 수술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3리터의 출혈을 일으키는 큰 수술입니다. 이전에 이제 70대의 아주 정상적인 분이 무릎 이제 광관절 이제 수술,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런데 수혈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을 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병원에서 수혈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에이 남의 피 꺼림칙해서 나 안 받을래 수혈 안 받을래요 해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 피만 좀 걸러서 채우는 정도 그렇게만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막 식은땀 흘리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고생 하시다가 1년이 지나서 중풍을 딱
맞는 분을 제가 2사람이나 봤습니다. 그 2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전에는 정말 너무 건강하게 몸살 한번 앓지 않고 감기, 몸살 이런 거 앓지도 않고 헬스클럽에서 2시간, 3시간이나 그렇게 운동을 해도 까딱도 없던 그런 건강하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암 환자분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한 10년 전에 이렇게 암 수술을 받으시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받으셨다가 대장암이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도 여러 보았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이분들도 초기에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건강한 건강체인 분들이셨어요. 이게 출혈이 이제 많은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매일 3,000개씩이나 생기는 그 암세포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암 재발이 좀 쉽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체이실수록 방심하지 마시고 출혈이 많은 어떤 그런 수술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이나 이제 허리나 이런 것들이 아프시면 평소 때 미리미리 찜질하고 침 맞고 이제 뜸 뜨고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처음 그 암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암이 생긴 원인을 이제 제거를 해야 암이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 또 잘못된 생활 어떤 습관을 교정을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에 암이 발생한 어떤 이유가 어떤 환경적으로 발암 물질에 좀 노출된 환경이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직장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럴 때는 그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게, 또한 그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분노와 과도한 슬픔이 생긴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나를 고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청하셔야 합니다. 암 치료가 잘 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보면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과 협조가 많은 어떤 그런 분일 때 잘 낫습니다. 성격이 저러니까 암이 걸렸지, 이렇게 빈정거리고 그러면 잘 낫다가도 다시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의 원인을 이렇게 뭔지 알아내는 것도 좀 어렵고, 알아내는 이 원인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내원하셔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의료인의 관점에서 점검을 받아보시면 좀 더 안전하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셔서 행복하게 백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첫째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